레이저 툴, 면도칼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툴은 클릭한 위치에서 클립을 분할합니다. 먼저 레이저 툴 단축키 C를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커서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면도칼 모양이죠. 이 정도 위치를 클릭합니다. 로즈 클립이 클릭한 위치에서 분할되었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합니다. 커서를 방금과 비슷한 위치로 이동하고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릅니다.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클릭한 지점에서 전 트랙에 있는 클립들이 모두 분할되었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헤드 위치에 36초를 입력하겠습니다. 3600 엔터. 헤드가 36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커서를 인디케이터에 접근시킵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스냅이 적용되었으면 클릭합니다. 망고 클립이 클릭한 위치에서 분할되었습니다. 이제 레이저 툴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dd Edit, 단축키 Ctrl 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d Edit는 헤드 위치에서 클립을 분할합니다. 먼저 헤드를 44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4400 엔터. 헤드 위치가 44초로 이동했습니다. 헤드 위치를 확인했으면 Add Edit, 단축키 Ctrl K.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 위치에서 망고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분할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Ctrl Z로 취소. 이번에는 망고 클립만 분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령은 대상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선택이 되었으면 Add Edit, Ctrl K.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한 클립만 분할되었습니다. 이렇게 Add Edit를 사용할 때는 클립을 선택해서 대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다운키를 눌러서 헤드를 다음 에디트로 이동했습니다. 망고 클립이 3조각이나 있는데요. 먼저 왼쪽 조각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클립을 삭제한 자리에 공백이 남습니다. 공백을 다시 클릭해서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하면 그 우측에 있던 클립들이 모두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망고 클립을 선택하고 삭제해 보겠는데요. 그냥 딜리트 하지 않고 리플 딜리트 해 보겠습니다. 리플 딜리트는 단축키 Shift 딜리트입니다. Shift 딜리트. 보시는 바와 같이 공백이 남지 않고 한 번에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분할된 클립을 다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를 우측으로 적당히 드래그해서 이 정도에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즈 클립을 선택하고 Add Edit, 단축키 Ctrl K를 입력합니다. 헤드 위치에서 로즈 클립이 2개로 분할되었습니다. 단축키 업 키를 눌러서 헤드를 이전 에디트로 이동한 다음에 2조각 난 로즈 클립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둘 사이의 경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클릭 메뉴에서 Join through Edit를 클릭합니다. 클립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물론 아무 클립끼리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째, 둘 다 같은 소스의 클립이어야 하고 둘째, 경계 전후의 프레임이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프리미어에서 에디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n과 out을 통틀어서 edit라고 하고, 두 번째는 in과 out을 이동하는 것을 edi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in과 out을 이동하는 에디트에는 그냥 에디트, 노멀 에디트라고 하겠습니다. 또 리플 에디트, 그리고 롤링 에디트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노멀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즈 클립의 인에 커서를 위치합니다. 커서의 색깔이 붉은색이고 모양도 확인하십시오. 로즈 클립 인을 우측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좌측에는 망고 클립의 아웃, 우측에는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로즈의 인이 표시됩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로즈의 인을 드래그한 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다시 커서를 로즈의 아웃에 위치시킵니다. 커서의 색은 붉은색이고 모양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좌측에는 현재 드래그하고 있는 로즈의 아웃이 표시되고, 우측에는 그 뒤에 있는 포레스트 클립의 인이 표시됩니다. 역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컨트롤 Z를 두 번 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망고 클립을 살펴보겠습니다. 망고 클립의 in, out 양쪽에는 모서리 사각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고 클립은 in, out 양쪽 모두에 유분, 다른 말로 핸들이 있다는 뜻이죠. 망고 클립의 in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붉은색 커서 모양 확인하시고요. 좌측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망고 클립의 아웃에 커서를 위치합니다. 붉은색 모양 확인하시고요. 우측으로 드래그해 봅시다. 로즈 클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망고 클립의 인에 위치시킵니다. 색이 노란색이죠. 커서 모양 확인하시고요. 좌측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좌측에는 옐로우 클립의 아웃, 우측에는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망고 클립의 인이 표시됩니다. 좌측 끝까지 드래그 하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망고 클립의 인을 확장한 만큼 그 우측의 클립 3개도 우측으로 밀립니다. 옐로우 클립의 아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망고 클립의 아웃에 위치시킵니다. 노란색 커서 모양 확인하시고요. 우측 끝까지 드래그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좌측에는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망고 클립의 아웃, 그리고 우측에는 로즈 클립의 인이 표시됩니다. 좌측 끝까지 드래그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역시 망고의 아웃을 확장한 만큼 그 우측의 클립 3개도 우측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in, out을 이동하는 것을 리플 에디트라고 합니다. 리플 에디트의 커서는 노란색입니다. 컨트롤 Z를 두 번 해서 망고 클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링 에디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번에는 in이나 out이 아닌 옐로우와 망고의 경계 위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커서가 붉은색 양방향 화살표가 되면 좌측으로 드래그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좌측에는 옐로우의 아웃, 우측에는 망고의 인이 표시되는데요. 함께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끝까지 드래그 하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망고의 인이 좌측으로 확장된 만큼 옐로우의 아웃이 좌측으로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망고와 로즈의 경계 위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커서의 모양이 붉은색 양방향 화살표가 되면 우측으로 드래그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좌측에는 망고의 아웃, 우측에는 로우지의 인이 표시됩니다. 역시 양쪽이 한꺼번에 변화합니다. 우측 끝까지 드래그 하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겠습니다. 망고의 아웃이 우측으로 확장된 만큼 로우지의 인이 우측으로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접한 두 클립의 인과 아웃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을 롤링 에디트라고 합니다. 컨트롤 Z로 망고 클립을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인, 아웃의 이동에 사용되는 Extend Selected Edit to Playhead 단축키 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에디트를 플레이헤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플레이헤드를 우측으로 적당히 드래그 하겠습니다. 다음 로지의 인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로지의 인에 붉은색 마크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E를 누릅니다. 로지의 인이 플레이헤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지의 아웃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붉은색 마크가 아웃에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E를 누릅니다. 로지의 아웃이 헤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로지의 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마크가 표시되는데요. 노란색 마크는 리플 에디트를 의미합니다. 단축키 E를 누릅니다. 로지의 인에서 헤드의 위치까지의 구간이 리플 에디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헤드를 다시 우측으로 적당히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로지의 아웃을 클릭합니다. 역시 노란색 마크가 표시됩니다. 단축키 E를 누릅니다. 헤드에서 로지의 아웃까지의 구간이 리플 에디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합니다. 헤드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를 망고와 로지의 경계에 위치시킵니다.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클릭한 지점의 인, 아웃 모두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롤링 에디트를 의미합니다. 단축키 E. 자, 단축키를 눌렀는데 망고의 아웃 쪽 핸들이 헤드 위치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들만큼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헤드를 좌측으로 적당히 이동합니다. 여전히 망고와 로지의 경계가 롤링 에디트로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E를 누릅니다. 변화가 없는데요. 이유는 로지의 인에 핸들이 없어서 더 이상 좌측으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옐로우와 망고의 경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롤링 에디트 커서가 나타나면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단축 키를 누릅니다. 옐로우와 망고의 경계가 헤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경계의 선택을 취소하고 다운 키를 눌러서 플레이 헤드를 로즈와 망고의 경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에디트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 툴과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헤드의 위치를 52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 포지션 클릭하시고 5200을 입력하고 엔터. 헤드가 52초로 이동했습니다. 로즈의 인에서 헤드까지의 구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로지에 인에 위치시키고 붉은색 커서 확인하시고 우측으로 드래그합니다. 커서에 스냅 적용하시고 놓겠습니다. 노멀 에디트이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를 로지에 인에 위치시키겠습니다. 노란색 리플 에디트 커서가 되죠.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으로 드래그합니다. 인디케이터에 스냅 적용하고 놓습니다. 로지에 인해서 헤드까지의 구간이 공백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헤드를 47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 포지션 클릭하시고 47초니까 4700 입력하시고 엔터. 이번에는 헤드부터 로지의 아웃까지의 구간을 공백 없이 삭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로지의 아웃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노란색 마크가 표시되죠. 리플 에디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축키 E를 누릅니다. 헤드부터 로지의 아웃까지의 구간이 리플 에디트로 삭제되었습니다. 헤드를 다시 48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 포지션 클릭하고 48초니까 4800 입력하고 엔터. 헤드 위치 확인하시고요. 로즈와 포레스트 클립의 경계를 헤드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를 로즈와 포레스트의 경계에 위치시킵니다. 롤링 에디트 커서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단축키 E. 로즈와 포레스트의 경계가 헤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새 비디오 클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디오의 소스 패칭이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til.mp4 소스 아이템을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이동한 다음에 포레스트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하고 놓겠습니다. 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플러스 800을 입력해서 엔터. 헤드 위치를 56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에서 포레스트의 아웃까지의 구간을 삭제하겠는데요. 역시 리플 에디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포레스트의 아웃에 위치시키고 커서가 리플 에디트인 거 확인하시고 드래그합니다. 인디케이터에 스냅 적용하고 놓겠습니다. 헤드를 다시 57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 위치 클릭 5700 엔터. T의 인을 헤드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를 T의 인에 위치시키고 리플 에디트 커서 확인하고 클릭 선택하시고요. 단축키 E를 누르겠습니다. 헤드를 8초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 포지션 클릭하시고 더하기 800 입력하시고 엔터. 자, 헤드가 8초 뒤로 이동했죠. 헤드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1분 4초 2프레임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드랍 프레임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커서를 T의 아웃에 위치시킵니다. 클릭해서 선택. 빨간색 마크가 표시되죠. 이 상태에서 단축키 E를 눌러서 T의 아웃을 헤드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으면 단축키 컨트롤 S로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툴과 슬립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cerulean.mp4 무비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서 엽니다. 소스 패널에서 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4초를 입력합니다. 400 엔터.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을 마크합니다. 다시 헤드 위치에 1129를 입력합니다. 1129 엔터.
자, 헤드가 이동했으면 단축키 O를 눌러서 아웃을 마크합니다. in, out duration이 8초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드래그 비디오 only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T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하고 놓습니다. 이제 툴스 패널에서 슬라이드 툴, 단축키 U를 활성화하고 커서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테일 클립을 우측 끝까지 드래그하고 놓겠습니다. 포레스트 클립의 아웃에 모서리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툴을 사용하면 시퀀스에서 클립을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툴을 사용해서 틸 클립을 다시 좌측 끝까지 드래그하고 놓겠습니다. 업 키를 눌러서 헤드를 로즈와 포레스트 경계에 위치시킵니다. 단축키 등호를 눌러서 커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는 슬립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립 툴은 클립의 소스에서 in, out 구간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툴, 단축키 V를 활성화합니다. 포레스트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패널에 포레스트 클립이 열립니다. 소스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의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타임 룰러의 소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소스 전체의 구간이 표시되는데요. 현재 헤드는 클립의 in 1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O를 눌러서 헤드를 아웃으로 이동합니다. 아웃은 소스의 4초 29프레임입니다. 즉, 포레스트 클립은 소스의 1초부터 4초 29프레임까지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툴스 패널에서 슬립 툴, 단축키 Y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커서를 포레스트 클립에 위치시키시고 커서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커서를 좌우로 드래그하면서 프로그램 패널을 확인하면 변화가 없는 위쪽의 작은 화면의 좌측은 로즈의 아웃, 우측은 틸의 인입니다. 아래 큰 쪽의 두 화면은 각각 지금 현재 드래그하고 있는 포레스트 클립의 인과 아웃이고, 함께 표시되는 타임 코드는 인과 아웃의 소스 상에서의 위치입니다. 포레스트 클립을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인을 대략 5초쯤에 위치시키고 놓겠습니다. 포레스트 클립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서 열고, 소스 패널에서 인과 아웃을 확인해 보시면 인이 방금 조작한 대로 대략 5초쯤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슬립 툴을 사용해서는 인, 아웃을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스 패널에서 직접 인, 아웃 구간을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인, 아웃 구간의 아웃을 8초 29프레임에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패널에서 헤드 위치에 8초 29프레임, 그러니까 8, 2,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헤드가 이동한 걸 확인하시고요. 인, 아웃 구간 가운데에 있는 세로 3선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이곳에 아웃 기호가 나타나면 놓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직접 인, 아웃 구간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툴스 패널에서 선택 툴, 단축키 V를 다시 활성화하십니다. 그리고 줌 투 시퀀스, 단축키 백슬래시, 한글 키보드의 1을 눌러서 시퀀스 전체가 보이도록 하고 컨트롤 S로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클립의 조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레스트 클립과 틸 클립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포레스트 클립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틸 클립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하고 놓습니다. 틸 클립과 포레스트 클립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룰리언 클립의 아웃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아래에 있는 오디오 클립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한 뒤에 놓습니다. 클립 조정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컨트롤 S로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